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SOC 사업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및 가이드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능정보화를 수반하는 사회기반 시설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자체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SOC 사업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라고 하는데, 지난 2013년에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개정과 함께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영상은 제도 소개편, 공통가이드 소개편, 활용사례 소개편 등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인 제도 소개편은 SOC 사업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의 목적, 대상, 내용, 절차 등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영상이고, 두 번째 공통가이드 소개편은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시 프레임워크 체계와 각 체계별 활동과 내용에 대한 영상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상인 활용사례 소개편은 가상의 SOC 사업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발주를 위한 예산 산정 및 제안 요청서 작성,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과정의 산출물 관리와 성과 관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인 제도 소개편입니다. 소개에 앞서 효과적인 설명과 편의를 위해 본 자료에서는 사회기반 시설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SOC 사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발전과 함께 국가 기반 시설 및 인프라 시설이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ITS, 항만물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항만, 대형화된 건축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지능형 빌딩 관리 시스템 등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SOC 시설의 지능정보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요 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능정보 기술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OC 사업 내에서 지능정보화가 건설공사의 부수적 업무로 인식됨에 따라 SOC 시설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지능정보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최종 운영 유지관리 단계에서 운영상 문제 또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SOC 사업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입니다. 지능정보화 사업은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SOC 사업은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1차적으로 각종 SOC 사업의 지능정보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법론을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SOC 시설의 지능화를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능화된 SOC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국가 차원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정의는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 제도에서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공공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 유형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정의로 준용하고 있는 법률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다 보니 민간투자 사업만이 적용 대상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SOC 사업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의 대상 사업은 민간투자에 유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사회기반 시설과 지역개발 사업이 적용 대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이 되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르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기술되어 있는 정의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사회기반 시설 사업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기반 시설 사업, 지역개발 사업의 정보화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의 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SOC라고 하면 철도, 항만, 교량처럼 규모가 큰 것들만을 생각하시지만 공공청사, 지자체 내 문화시설, 회의시설, 주차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들도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에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담당자들께서는 추진하시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SOC에 해당하는지, 본 제도의 이행 대상 사업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제도의 추진 경과입니다. SOC 사업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는 2013년도에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를 통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총 사업비 100억 이상인 SOC 사업만이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후 2017년도에 동법 제13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대상 사업이 총 사업비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기반 시설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수립 예외 대상이 명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 SOC 사업 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20년도부터 예산 편성 지침에 관련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본제도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정보화 사업이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기존 정보화 계획이 지능정보화 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외 대상 범위 축소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에 포함된 신규 SOC 사업의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예산 반영에 대한 근거입니다. 본자료는 2021년 3월에 기재부에서 배포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으로 37페이지와 64페이지를 보시면 신규 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예산 요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신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담당자께서도 필요시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현재 SOC 사업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체계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 및 지역개발 사업의 정보화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1조에서는 수행 주체, 대상 사업,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수행 주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상 사업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유형의 사업 중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 수립 및 자체 검토, 과기정 통보 제출, 과기정 통보 검토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검토 결과는 30일 이내에 제출 기관에 전달되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SOC 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예외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SOC 사업의 정보 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정보화 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라도 지능정보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자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규 사업이라 함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일인 2020년 12월 20일 이후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20일 이후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모든 SOC 사업은 정보화 사업비 규모와 상관없이 지능정보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혹시 추진하시는 사업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선설비 설치공사나 5회선 이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사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구매 사업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기정 통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른 예외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외 대상 판단에 대한 근거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 따른 실무 지침인 사회기반 시설 사업, 지역개발 사업의 정보화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는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과 각종 양식 및 서식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실제로 본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범위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도식화하였습니다. 즉, 모든 SOC 사업 중에서 지능정보화를 수반하는 SOC 사업이면서도 예외 대상은 아닌 사업이 실제 제도 이행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침 제6조에서는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 사업의 개요, 추진 목적 및 범위, 현황, 세부 목표,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과제별 추진계획, 법제도 정비,
추진체계 등 크게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침 제10조에서는 전체 SOC 사업의 추진 단계와 비교하여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에 적정한 시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설계 단계 또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진행 정보와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이는 시공 단계 이전에 진행 정보와 계획을 확정해야만 SOC 공사 단계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본 제도와 관련된 주요 서식입니다. 먼저 진행 정보와 계획 제출 서식을 보시겠습니다. 본 서식은 사회기반 시설, 지역개발 사업의 정보와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괄호 1번의 사업명은 전체 SOC 사업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괄호 2번의 사업 코드는 해당 SOC 사업 안에 정보와 사업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SOC 사업이 서울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일 경우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괄호 3번의 정보와 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괄호 1번에서 기재한 SOC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와 총 사업 기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괄호 4번의 정보화 사업은 괄호 2번에서 기재한 SOC 사업 내 정보화 사업입니다. 해당 정보화 사업의 사업비와 사업 기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괄호 5번은 SOC 사업의 유형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기반 시설 지역개발 사업의 정보와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의 부침 또는 본 자리 6페이지에 있는 유형을 참고하시어 적정한 유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괄호 6번은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과 연계 이용 또는 공동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데 협의가 필요할 경우 협의 대상 및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에서 제출하셔야 하는 진행정보와 계획 자체 검토 의견서와 예의사업 검토 결과서의 예시입니다. 자체 검토 의견서는 중복성 및 공동활용, 연계이용 가능성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와 판단 근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외사업 검토 결과서는 추진하시는 사업이 예외사업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필요시 예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검토 결과서에 부침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체 검토 의견서와 예외사업 검토 결과서는 지침 등의 법률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본 예시 자료를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 예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OC 사업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는 크게 계획 수립 단계와 계획 검토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단계의 절차를 요약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업무에 착수하시기 전에 예외 대상 사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제도에서는 SOC 사업의 담당 부서에서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을 주관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 여건에 따라 정보화 담당 부서 등 타 부서에서 수행하시거나 협업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또한 수립 방식에 대해서는 정보와 업무 역량이 충분한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하셔도 되고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한 용역 사업으로 수행하셔도 됩니다. 진행 정보와 계획은 일반적으로 환경 및 현황 분석, 목표 모델 설계, 이행 계획 수립 단계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인 공통 가이드 소개편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정보와 계획을 수립한 뒤에는 중복성과 연계 이용, 공동 활용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복성이라 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행정기관 등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 13항에 따른 정보 시스템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연계 이용, 공동 활용 가능성이라 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행정기관 등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과 연계 이용 또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 자체 검토 의견을 앞서 보셨던 서식의 검토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 공문에 첨부해 주시면 되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자체 검토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과기정통부가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이때 과기정통부에서 통보해드리는 검토 의견은 반영 필수 항목과 반영 권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검토 항목이었던 중복성과 연계 이용 공동활용 가능성 항목은 반영 필수 항목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하셨던 지능정보화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정성, 실현 가능성과 같은 반영 권고 항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검토 의견은 반영 권고 항목이므로 해당 기관의 여건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의 의견 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의 제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복성 및 연계 이용 공동활용 가능성 자체 검토 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안내해드립니다. 범정부 EA 포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구축한 시스템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타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해둔 시스템입니다. 본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운영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기별로 제도 안내 공문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으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중 본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본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최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제도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도 설명회 이외에 별도로 우리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기관이 있을 경우 요청하시면 기관 특성에 맞춘 제도 설명회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항목들을 정리한 FAQ입니다.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OC 사업 지능정보화 계획 의무화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선 업무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한 SOC 사업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가이드 중 공통 가이드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